네, 오늘은 이제 필드에서 사실 스코어를 줄이려면 엄청 정교한 아이언샷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투어 선수들은 생각보다 이 3커터나 퍼니샷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훨씬 더 정교하게 버디 찬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샷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풀스윙이 아닌 좀 펀치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펀치샷을 잘 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좋아지냐면 이제 경사진데서 샷을 응용하기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바람 불 때 플레이하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풀스윙이 어떻게 보면 조금의 축소판, 그리고 저는 흡사 이제 복싱 경기를 좀 보다 보면 매 주먹을 훅이나 어퍼컷을 날리지 않죠. 사실 굉장히 좀 잽으로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한 방을 노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이언샷의 퍼니샷이 그 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하게 치기 위해서 잽 같이 이제 펀치샷을 구사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펀치샷을 조금 구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어드레스도 조금은 이제 챙기셔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교하게 볼을 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은 오른발에 살짝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펀치샷이라고 하면 내가 이게 풀스윙으로 클럽을 이렇게 휘두른다라는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바닥을 향해서 진짜 펀치를 하는 느낌이죠. 힘이 다 바닥에 쏟아질 수 있게. 그래서 에너지가 훨씬 더 이렇게 피니쉬를 올라가는 느낌들보다는 훨씬 더 이 허리 밑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컨택을 위해서 볼의 정중앙 위치보다는 아주 약간 오른발로 놓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은 정교하게 치기 위해서는 약간 더 오른발에 놓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른발에 두시고요. 그리고 평소 때보다는 체중을 전체적으로 조금은 더 왼쪽에 조금 더 왼쪽에 강하게 두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휘두르게 되면 체중 이동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지만 조금 펀샷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왼쪽 벽을 조금 더 잘 만들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한 7대3 정도로 왼쪽에 조금 체중을 강하게 좀 실어주고 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위치가 조금 옮겨졌고 체중이 좀 더 왼쪽에 있다는 거는 일단 볼 컨택을 완벽하게 클리어하겠다라는 좀 그런 의도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드레스가 잘 준비가 됐다면 그리고 핸드 퍼스트도 약간은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조금 더 눌러치는 성향의 볼을 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볼 위치, 그리고 체중, 그리고 핸드 퍼스트도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허벅지에 가깝게 셋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펀치하기 좋은 준비 자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스윙을 제가 이제 해볼 텐데, 사실 이제 풀스윙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 어깨 꼬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헤드가 사실 거의 백스윙에 도달했을 때 평행하게 까지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제 펀치샷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힘을 조금 낮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 백스윙의 80% 정도, 그래서 이렇게 끝에 엔드까지 가는 느낌들보다는 조금 여기 사선에 머물러 지는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백스윙을 조금 줄이다 보면 사실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회전을 전체적으로 내 팔과 몸이 같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깨는 현저하게 들고 팔로만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스윙을 줄이는 그 강도를 전체적인 밸런스 있게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시는 순간 엄청난 미스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스윙을 작게 하니까 잘 안 되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는 채를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단추 쪽으로 딱 지금 이 샤프트가 정확하게 일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을 들어보시면 여기만 회전만 해보셔도 지금 손이 제 단추와 지금 같이 움직이죠. 네. 이렇게 되면 백스윙의 회전을 내가 충분히 하더라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회전을 많이 하더라도 생각보다 지금 클럽이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죠. 그렇게 해서 조금 내 팔이 몸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스윙이 좀 더 커지냐 조금 줄어지냐에 따라서 이 왼쪽 어깨와 손이 함께 움직여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자꾸 분리가 돼버리시거든요. 몸통과 전혀 상관없이 짧게, 또 너무
과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정교한 임팩트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세요. 이거를 좀 연습을 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을 채를 놓으시고 손을 딱 붙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손을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해보시면 그리고 바깥으로 좀 밀면서 백스윙을 해보시면 팔이 못 올라가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실 거거든요. 네. 네, 사실 백스윙은 굉장히 좀 뻑뻑한 느낌이 나셔야지 너무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채를 잡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잘 될까요? 두 손이 아무래도 이게 합쳐져 있으면 저희가 모으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 해보시면 팔이 멋대로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도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두 손은 어떻게 보면 좀 합쳐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길게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도 이게 길게 잡으시는 경우보다는 저는 조금 당겨서 잡으라고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아무래도 합체가 되다 보면 이 손의 몸의 중심과 함께 잘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되는 순간 클럽은 결국 몸의 회전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의 컨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확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크백을 해서 항상 내 이 단추와 손의 위치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회전을 더 하거나 조금 더 적게 하거나 이렇게 매치가 되어야 내가 스윙을 좀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공 약간 오른발 그리고 핸드퍼스 좀 더 해주시고 체중을 조금 더 왼쪽에 두시고 80%만 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백스윙이 짧아졌다고 해서 절대 빨라지시면 안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짧게 하니까 더 빠르게 내리려고 많이 하시는데 짧을수록 조금 더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내려와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스윙을 했으면 이제 정확한 펀치샷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임팩트가 필요하겠죠. 지금 오늘 레슨에서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이제 백스윙에 올라와서 펀치샷이라고 하면 결국 힘이 굉장히 바닥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펀치샷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그냥 찍고 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끊어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끊어치는데 여기서 어떤 느낌으로 끊어치셔야 되냐면 공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왼쪽 무릎을 지날 때 약간 끊어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에서 느낌이- 끊으려고 하면 네. 그 전부터 스피드가 약간 감속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임팩트 순간에 최대로 지나가고 네. 약간 그 힘을 받아서 조금 더 갔어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찝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임팩트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이미 그 전에 끝내기 위해서 임팩트 동작에서 끝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힘을 빼버리신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펀치샷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클럽을 저희가 이제 세게 휘두르고 풀스윙을 하면 할수록 체가 중심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반경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근데 펀치샷은 사실 이 넘어가는 요 포인트를 조금 더 일직선으로 유지해주고 올라오는 거가 가깝기 때문에 사실 멀리 클럽을 휘두른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제어해서 내 몸 안에 좀 볼을 가둔다라는 느낌으로 사실 선수들이 많이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까지만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캐스팅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달을 100% 해주고 팔로 넘어가는 거를 좀 더 제어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준다라는 이미지셔야 되는데 공까지만 치시게 되면 결국 다 캐스팅이 일어나면 거리가 굉장히 손실이 많아지고 그리고 펀치샷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볼을 조금 더 낮게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손목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면 떴다가 스핀이 많이 먹었다가 굉장히 불규칙한 공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펀샷을 할 때는 내 공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을 지나서 왼쪽 다리 지나갈 때 네. 왼쪽 다리를 지나갈 때 살짝 끊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고 볼을 조금 더 컨트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임팩트 모션을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끊으라고 하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끊어야 될지도 굉장히 어려워지시잖아요. 멈추는 건 좋은데 이거를 공 저기로 밀어서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당겨서 멈춰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이제 임팩트 모션을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힙을 살짝만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 앞에 이 리딩 엣지라고 하죠. 여기 날카로운 부분을 조금 더 바닥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내 중심을 살짝 회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에 저항이 좀 생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공을 밀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일자로 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볼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손목이 조금 쓰이시는 분들은 밀게 되면 여기로 오실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왼쪽으로 갔죠? 근데 제가 첫 번째 갔던 공은 생각보다는 밀면서 약간 깎인다는 느낌에 가깝게 들어와야 공이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이렇게 클럽이 타겟으로 간다라는 느낌보단 옆에서 봤을 때 맞고 살짝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나와 주셔야 되는데, 이때 헤드가 약간 돌아가게 되면 실제로 공은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는 살짝 사선으로 내 왼쪽 다리 쪽으로 이렇게 약간 당겨진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공이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스윙을 들면 어디로 가죠? 일자로 오지만 살짝 안으로 들어오죠. 네. 그러면 임팩트에 맞고도 약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헤드를 핀으로 밀면 다 똑바로 간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핀 방향으로 많이 뿌리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 펀샷을 하실 때는 내 몸 안쪽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손목의 각도도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리딩 엣지 이 앞부분이 정확하게 볼을 까서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미지로 제가 다시 임팩트 모션에서 밀면 살짝 항상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몇 번 밀어보시면 팔로우 스루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애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드레스, 볼위치, 약간 오른발 으로 핸드퍼스 살짝 해주시고요. 그리고 80% 정도만 백스윙 갈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스를 안 해주는 느낌으로 하면 좋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몸과 함께 일체감 있게 다닌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지, 이게 풀스윙과 비슷하게 자꾸 이렇게 던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셔야 돼요. 사실 계속 몸 안에 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계속 가두고 나가서 정확한 임팩트는 힘은 다 써주고 팔로스를 이렇게 가두면서 컨트롤 해주셔야 훨씬 더 섬세하게 볼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펀샷을 가지고 내가 공을 조금 더 낮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이 치면 조금 더 오른발에 많이 둬요. 그리고 아무래도 볼이 치가 오른발에 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헤드가 열릴 확률이 조금 더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중심에 있었을 때 이렇게 돌아서 일직선이 되지만 공이 오른발에 있으면 여기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페이스도 살짝은 닫아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낮게 보낼 수가 있어요. 자, 펀샷을 이용을 해서 조금 낮게 한번 쳐볼게요. 볼은 훨씬 더 좀 더 오른발에 두시고 페이스도 조금 더 닫아주시고, 그리고는 똑같아요. 와, 정말 낮게 갔어요. 네, 이렇게 치시면 정말 날리지 않는 공을 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숏아이언과 또 롱아이언이 어떻게 다른가 또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사실 이제 프로들은 생각보다 5번, 4번도 펀샷으로 굉장히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숏아이언과 이제 좀 롱아이언의 그 타이밍이 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까는 제가 이제 7번 아이언을 줬고 지금 이제 5번 아이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 클럽이 좀 더 길어지면 질수록 이렇게 클럽이
휘둘러져서 로테이션이 되는 느낌들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왼쪽 다리를 지나갈 때 끊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되지만 이제 클럽이 좀 더 길어지고 그리고 실제로는 드라이버도 프로 선수들은 펀샷으로 치거든요. 아무래도 훨씬 더 좁은 홀에서 정교하게 쳐야 될 때는 그럼 이제 클럽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 펀치된 느낌들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왼쪽 다리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5번 아이언 정도 되면 거의 이 허리까지 해서 끊어준다. 생각보다 릴리즈가 충분히 더 길게 일어나고 좀 더 끊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볼위치는 사실 많이 오른쪽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샷. 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이 허리에서 보다는 조금 더 이 구간에서 끊어진다는 느낌이죠. 그러면 클럽 길이별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더 길게 여기 정도에서 끊어준다는 느낌이고요. 숏아이언은 거의 무릎, 그 다음에 미드라인은 허리 정도, 그리고 아주 긴 클럽들은 어깨까지 해서 끊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치시면 생각보다 이 클럽의 끝이 넘어가는 포인트가 쉽게 제어되기 때문에 그 클럽의 길이별로 컨트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훅 라이나 오르막 라이 같은 경우도 이런 펀샷을 이용해서 치시면 이 탄도를 조금 더 조절하기 쉽기 때문에 훨씬 더 원하는 거리를 잘 보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경사가 좀 심해지면 풀스윙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 골프장에서는 거의 한 7, 80%는 이 펀샷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의 평평한 곳이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펀샷을 좀 연습을 하셔서 사용을 잘 하시면 정말 손꼽과 같은 그런 거리 컨트롤과 방향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펀치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기부터 상황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처음에 셋업 때 약간 체중을 왼쪽에 두고 네. 약간 손도 핸드 퍼스트 되는 느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스윙을 할 때랑 체중 이동을 좀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할지 궁금할 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정상적인 스윙을 할 때는 이제 어드레스에서 백스윙할 때 이 오른쪽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충분히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펀샷을 할 때 조금 어떻게 체중을 두냐 하면 여기 안쪽 날 쪽에 훨씬 더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한다라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오름 다리의 이 라인 자체가 백스윙을 들면 이렇게 일자로 온다라는 느낌보다 약간 요 사선을 유지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이 좀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쏠린 느낌이 살짝 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훨씬 더 팔로우 때 내가 제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오른쪽에 안쪽 날로 사용을 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약간의 이 내리막 경사를 살짝 만들어주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지금 보시면 오른 다리가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들어있죠.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오게 되면 체중이 자동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체중 이동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체중을 두고 치는 이미지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스윙을 좀 줄이다 보면 좀 상대적으로 궤도가 다운 때 아웃인으로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좀 상체가 이렇게 덮어지는 문제점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떤 걸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백스윙이 사실 왼쪽에 약간 체중이 있게 되면 생각보다 더 왼쪽으로 가서 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오른쪽으로 오면 다시 왼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생기고요. 생각보다 오히려 왼쪽에 있으면 또 제자리에서 공을 칠 수 있는 느낌들이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 머리에 지금 약간 꼬치기가 꽂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네.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느낌으로 좀 이미지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 펀샷 할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내가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치기 위한 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쓸데없는 힘을 쓴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좀 줄여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드에서 펀치샷을 할 때 네. 캐리 거리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리에서 약 한 5m 정도 조금 앞에 내가 떨어뜨려 준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심적으로도
조금 멀리 가는 거를 조금 당겨서 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풀샷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리를 항상 맥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좀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9번이나 8번, 7번 이런 샷들은 내가 임팩트 때 이 힘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내가 스윙을 좀 끊어서 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적게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클럽도 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반 골퍼분들께서는 이거를 이제 필드에서 조금 쳐보시면서 거리를 익히시는 게 좋은데,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반 클럽 정도는 좀 더 길게 잡고 내가 생각하는 거리를 조금 당겨서 친다라는 이미지로 쳐주시면 나중에 끝에서 들어가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가는 클럽으로 조금 더 힘을 좀 더 놓아서 컨트롤한다는 이미지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펀치샷 하면 좀 탄도가 낮아지잖아요. 네. 그 런이 좀 더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쇼다임 같은 경우는 내 공의 임팩트를 더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스핀이 더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스핀이 많이 걸리게 되면 볼의 탄도는 오히려 더 낮아져요. 많은 분들이 스핀이 걸리면 공이 솟구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시지만, 특히 피칭이나 9번알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임팩트가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탄도가 낮게 날아갑니다. 낮게 날아가서 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볼부터 정확하게 칠 수만 있으면 탄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너무 이제 튀어나간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스핀은 더 강력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탄도는 좀 낮아지지만 스핀은 좀 더 걸릴 수 있는 구질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굴리고 띄우는 어프로치. 사실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린 주변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런닝 어프로치와 오늘 띄우는 거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굴리는 어프로치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좀 베이직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샤프트의 이 기울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볼 위치가 생각보다 굴릴 때는 항상 좀 오른발 쪽에 와 계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지나치게 굴리기 위해서 네. 새끼 발가락을 이렇게 벗어나면서까지 오른발에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초보분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단 공부터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우선은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굉장히 오른발에 많이 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어서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굴리는 어프로치는 흡사 조금 쓸어서 보내는 느낌에 가까운 어프로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콕콕 찍다 보면 결국 공이 강도 그리고 이 캐리 거리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스윙보다 더 정확하게 위치가 정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풀 스윙을 하면 저희가 스윙을 좀 크게 가져가면 뭔가 공간과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백스윙도 크고 여기서 조금 뭐 잘못 미스가 나더라도 뭔가 다시 커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어프로치는 특히 짧은 어프로치들은 들면 바로 공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잘못된 위치로 가버리셔도 바로 실수가 나와요. 근데 그 바로 실수가 나왔을 때 이런 뒷땅이나 좀 잘못된 실수가 나왔을 때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털썩털썩 몇 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찍고, 그러면 이제
온탕 냉탕이라고 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 그린에서 스코어를 다 까먹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선은 공을 내가 굴릴 때는 보통은 저는 이제 센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공을 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오른발 이 엄지발가락 라인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공 위치를 하시되 스탠스는 좀 좁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30m 미만은 그냥 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만 쓰셔도 충분히 스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어프로치를 그냥 이렇게 원래 스탠스대로 서가지고 움직이시게 되면 어떤 게 안 좋아지냐? 사실 이제 그린 주변에 가다 보면 좀 많은 경사들이 많죠. 오히려 벙커 턱이라든지 아니면 좀 경사가 포대 그린이라든지 이러면 급격한 경사들이 많은데 스탠스가 넓어버리면 이 몸의 기울기가 너무 경사면대로 많이 기울이게 돼요. 근데 스탠스를 이렇게 좁혀버리면 생각보다 그 기울기를 라이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서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스를 좀 좁게 서주셔야 거리 컨트롤이 훨씬 더 쉬워지세요. 그리고 몸의 움직임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탠스가 넓어지면 뭔가 굉장히 뻣뻣하게 움직일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탠스는 거의 주먹 하나 정도. 백스윙은 좀 낮게 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그린 주변에서 굴리는 어프로치들을 할 때 제가 아까 조금 쓸어서 보내줘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잘 굴리려면 사실 이 로프트를 어드레스 때 좀 낮게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잘 쓸어서 낼 수 있냐, 이 로프트를 유지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세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할 때는 생각보다 좀 낮게 가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낮게 치려고 해서 이렇게 찍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느낌보다는 런닝 어프로치를 할 때는 조금 낮게 쓸어준다라는 느낌. 그래서 손목 각도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낮게 백스윙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어떤 현상들이 나오시냐면 이 어깨 자체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서 이 짧은 어프로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동들이 생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흡사 어떤 느낌이냐면 이 왼쪽 어깨에 압정을 하나 딱 꽂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몸의 움직임보다 이 어깨를 고정하고 백스윙을 밀어보면 생각보다 팔은 굉장히 늘어뜨려지지만 이렇게 헤드가 서서히 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몸의 중심은 잘 잡혀 있고 어깨가 충분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낮고 길게 빼야 정확한 테이크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낮게 빼라고 이렇게 낮춰주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죠. 절대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시는 순간 어프로치는 다 미스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어깨에 압정을 꽂은 느낌으로 팔을 늘어뜨려 주시면 훨씬 더 낮고 길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프트를 유지를 해서 이렇게 치핑을 좀 하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 낮고 공을 굴린다는 느낌, 특사 퍼팅과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훨씬 더 쉽게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냐면 이 왼팔과 이 샤프트 라인이 항상 일직선으로 다니셔야 돼요. 일직선이라 하면 어드레스 하면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지금 왼팔과 샤프트가 지금 일직선으로 떨어져 있고 오른쪽 손은 약간 옆에서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흡사 손문자 Y 느낌들이 확실히 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핸드 퍼스트가 돼 있고 체중이 약간 왼쪽에 실려 있고 스탠스는 좀 좁게 돼 있고 이 지금 라인을 얼마만큼 팔로우 스로까지 잘 유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찍고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미 이 각도가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만큼 러닝 어프로치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는 제가 스틱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샤프트와 같이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면 지금 자동적으로 지금 이 왼팔 라인이 샤프트가 연장이 돼서 지금 딱 몸에 붙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 가볍게 이 삼각형과 함께 지금 왼쪽에 이 팔은 깁스가 된 느낌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죠.
네, 그리고 몸이 같이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흡사 약간 이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이 삼각형으로 이 공을 약간 보내준다라는 느낌에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로프트를 잘 유지해야 내가 생각하는 어프로치가 나오기 때문에 일직선 유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네, 몸은 가만히 있고 손목을 많이 움직여서 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손목을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특히 이제 굴린 어프로치는 결국 내가 잘 굴려서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처럼 굉장히 좀 일자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몸을 강하게 샤프트가 때리기 때문에 내가 몸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을 때리게 되면 손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굴린 어프로치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쓸어낸다는 느낌. 그리고 사실 골프에서 이 왼쪽 팔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건 사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본적인 굴린 어프로치 할 때는 왼손은 치고 나서 이게 일직선이 있냐 아니면 몸을 이렇게 터치하고 있나를 좀 잘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몸의 쓰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프로치를 할 때는 몸을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아예 고정을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 골퍼분들이 보면 저는 무릎으로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어프로치를 사실 저는 몸을 좀 더 고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하체 움직임보다는 요 상체의 움직임, 특히 백스윙에서는 무릎은 고정돼 있고 거의 이 삼각형만 길게 움직여지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무릎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힘 전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윙의 크기가 자꾸 커지게 되고 크게 되면 결국 터치는 더 미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백스윙 때는 이 무릎 라인을 거의 잡아준다라는 느낌까지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치고 나서는 잡는 느낌보단 약간 같이 돌아가 주세요. 오히려. 그러면 이 무릎이 백스윙 때는 고정이 돼 있고 치고 나서는 약간 같이 움직여서 흡사 약간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보내주는 느낌. 전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공을 내가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 가까워지는 거죠. 어프로치를 할 때. 사실 이렇게 던져보면 생각보다 거리감이 굉장히 정확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은 고정돼 있고 팔로우는 살짝 같이 열어주고 비율이 한 4대 6 정도로 이렇게 열어주는 느낌에 가깝게 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절대 백스윙 올라갈 때 이렇게 무릎으로 같이 움직이는 순간 거리 조절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거리 조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공식을 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웨지가 58도인데 58도는 좀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좋냐면 5대 5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치는 스타일에 따라서 뭐 한 4.5 대 6.5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보통 56도나 58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 거리가 10m로 쳤을 때 5발 5m 정도 캐리가 떨어지면 5m 정도 굴러간다라는 생각으로 공식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30m 안쪽 거리만 이게 스윙이 커지면 백스핀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런이 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0m 정도는 5대 5 56도로 근데 그거는 조금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공식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큰 미스가 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게 특히 초보 골퍼분들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거리를 찾아야 내가 경사를 보고 이제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58도로는
56도나 58도로는 만약에 30m 정도 거리를 친다라고 하시면 15m 정도에 떨어뜨려 주시면 15m 굴러갈 거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지금 굴러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골프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50도 웨지가 있는데요. 이 52도나 보통 50도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52도로 가정했을 때 52도는 4대 6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m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4m 정도 떨어지면 6m 정도 굴러가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대충 한 오차가 아마 10m 정도면 1, 2m도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거리를 떨어뜨리는 곳을 찾는 걸 계산을 하시면 내가 필드를 자주 나가지 않더라도 그 공식만 있으면 대충 응용을 해서 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20m 정도 되는데 약간 5대 5면 10m에서 10m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린 경사가 좀 오르막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더해서 12m에서 8m, 또 약간 내리막 경사가 많으면 8에서 12m, 그거를 그 기준으로 조금씩 조절해서 어프로치를 하신다면 내가 경사에 따라서 내리막입니다 하면 그 거리를 좀 빼서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약간 오르막이에요 하면 그 포인트를 좀 더 더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감의 기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50도 정도는 한 4대 6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58도보다는 훨씬 더 코스에서 많이 굴러가기 때문에 내가 좀 띄우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 라이에서는 굴리는 방식으로 가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하지만 이제 5대 5 정도로 나는 좀 스윙에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그 거리를 훨씬 더 캐치를 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응용할 수 있는 게 피칭 9번, 8번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피칭이나 9번으로 가게 되면 3대 7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식을 좀 세우신다면 훨씬 더 나은 어프로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고급 스킬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아주 좀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코스에 나가다 보면 요즘 이제 러프도 굉장히 많이 길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띄워야 되는, 강제로 띄워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벙커 턱에 넘어서 바로 핀이 붙어 있다던가, 그러면 정말 띄우지 않고서는 파 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띄우는 거에 대한 좀 공식을 좀 더 덧붙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58도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를 이제 아까 굴리는 거와는 좀 시스템이 달라지죠. 자, 일단은 제가 좀 오버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연습하실 때 헤드를 여세요라고 하면 정말 이만큼 여시거든요. 네. 근데 조금 과감하게 열어놓고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5도 정도 열어서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열어서 잡았고요. 그리고 볼 위치는 생각보다 우측보다는 거의 중앙에 놔주셔야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에 놔버리시는 순간 공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거기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중앙이나 살짝 왼쪽도 괜찮지만 좀 부담스러우시면 거의 중앙에 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45도로 열었으면 스윙의 크기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의 거의 2배로 가져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m 스윙이 요만큼인데 헤드를 45도에 열었다. 그러면 거의 40m나 35m 정도 스윙을 한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헤드를 여시고, 그리고 힌지, 코킹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지금 6m 정도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샷들이 필요할 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그린이 넘어갔을 때 엄청난 급경사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뛰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런 멘탈로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불안해서 굴리고 싶은데, 근데 굴려서는 팔을 잡을 찬스가 없는 라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띄워서 약간 털썩을 해도 내리막 경사에서는 대충 그린으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과감하게 트라이를 해보시는 거죠. 어차피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고 쳤을 때는 파 칠 찬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굴려서는 파 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찬스가 있는 걸로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헤드를 열면 자꾸 생크가 나서 저는 못 열겠어요 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생크가 왜 나냐면 헤드를 여신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풀어버려서 공으로 딱 때리려고 하는 순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생크나 뒷땅이 크게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느낌을 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이 저희가 백스윙을 들 때 헤드가 열린 상태에서 코킹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오른쪽에 지금 너클 보이시죠? 여기 이 손바닥이 약간 땅을 보게 돼요. 땅을 보면서 바깥쪽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임팩트를 내려올 때는 보통 이 너클을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뼈가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옆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오른손에 너클이 이렇게 바깥쪽을 보고 있고 이 너클이 공을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생크가 나지 않고 공이 가볍게 뜰 수가 있습니다. 네, 얘가 가볍게 지나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이 굉장히 쉽게 로빙이 생기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밀려요.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좀 익숙해졌으면 끝에서 손목을 약간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너클이 공을 지나가면서 약간 내 얼굴로 헤드가 손바닥이 얼굴로 쳐준다라는 느낌이 들면 정확하게 헤드가 공을 가지고 탕 위로 띄우는 동작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었으니까 스윙을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치고 나면 약간 손바닥이 내 얼굴을 본다. 그러면 이 너클 사실 벙커샷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너클을 얼마큼 공이 과감하게 지나갈 수 있냐. 생각보다 과감하게 지나가서 공을 매끄럽게 타고 가면 거리가 얼마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스핀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급경사에서도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어프로치 시스템을 사실 초보자 제가 아까 런닝 어프로치는 초보분들이나 라운딩을 많이 못 가시는 분들의 좀 그런 공식을 좀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띄우는 샷들은 내가 찬스가 없을 때 한 번쯤 과감하게 해보자 정말 막다른 길이라 생각을 하시고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또 정말 프로들과 같은 멋진 그런 플랍샷이 나오면서 또 멋진 파세이브를 하실 찬스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띄우는 어프로치를 많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참 필드에서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김동훈 프로가 이 어프로치 샷을 보여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 네. 굉장히 스피드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네. 부드럽고 또 공도 천천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좀 띄우는 샷 할 때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어프로치는 좀 어떤 이미지가 좋냐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밀어보시면 이렇게 밀어보시면 항상 공과 채가 함께 이렇게 같은 속도로 튀어나간다라는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샷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까서 공을 보낸다는 느낌에 가깝다면 특히 숏 게임들은 내가 공이 나가는 속도와 채가 나가는 속도가 비슷해서 흡사 이렇게 붙여서 나갈 수 있다라는 이미지로 연습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스팟에 맞으면서 제 거리가 다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스윙이지만 내가 이 스윗 스팟을 100%를 다 에너지를 전달을 할 수 있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세게 치지만 그 에너지 전달이 되지 않아서 50% 40%밖에 에너지 전달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쳤지만 털썩하는 공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으신 상태에서 제가 아까 그게 속도가 좀 빠르면 이렇게 채만 지나갈 거예요. 공은 늦게 올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붙이신 상태에서 내가 밀어주는 느낌에 가깝게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을 가깝게 그 리듬을 좀 타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고 생각보다 제거리가 다 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굴리는 어프로치 할 때는 리듬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우선은 이제 오른발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밀어주는 느낌에 가깝고 저는 오히려 좀 퍼팅 스트로크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놨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찍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그냥 이 로프트, 이 각도를 유지해서 지나간다는 느낌이 좀 더 가까워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볼을 정확하게 때리려고 하면 굴리는 어프로치의 목적은 결국 각도를 유지하는 건데 공을 맞추는 거가 되는 순간 이렇게 공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낮게 쫙 굴러가는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굴리는 거를 치를 때도 백스윙에서는 조금 정지해서 옆으로 밀어주는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허리 밑에서 다닐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쓰러치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다운블로우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 위치가 오른발 쪽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체중 자체가 평소 때보다 굴릴 때는 좀 더 왼쪽에 한 70% 정도 왼쪽에 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세팅만으로도 채는 다운블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체는 생각보다 손은 쓸어서 가시더라도 이 각도 자체가 약간 다운블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다운블로로 치실 수 있습니다.